경상북도가 업무용 경유 차량을 얼마 사용하지 않고 헐값에 폐차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7일 낮 12시 32분쯤 영주시 풍기읍 소백산 도솔봉 7부 능선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불로 산림 0.015헥타르가 소실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구시가 내년 1월 19일까지 사회복지시설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펼칩니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시설 969곳이 대상입니다. 경상북도가 2023년 경북 프라이드 기업으로 철강설비 부품업체인 명산 등 6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주행거리가 1000km도 되지 않은 차를 폐차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경상북도 이야기인데요. 멀쩡한 관용 차량을 폐기 처분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 차량 감축 정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업무용 경유 차량을 얼마 사용하지도 않고 헐값에 폐차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성만 경북도 의원은 경상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밝히고 예산을 바른 용도로 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니 차를 사가지고 1년 동안 65km, 12년 동안 800km 그때 서울 왕복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부산에서 서울. 그동안 차를 세워놓으면 보험료하고 세금하고 얼마나 지출이 되었어요. 이 예산들이 25억이야. 박 의원이 지적한 관용 차량은 동물위생사업소의 카고 크레인으로 구제역에 걸린 소를 끌어올려 살처분하는 데도 사용하는 특수 차량입니다. 경상북도가 이 차량을 8,100만 원가량에 사들인 뒤 주행거리가 연간 65km, 12년간 800여 킬로미터에 불과한데도 보조금 500만 원을 받고 폐차한 것은 예산 낭비라고 박 의원은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폐차 처분을 가는데 이 65km 탔는 차가 말이죠. 신차잖아. 이걸 500만 원에 여러분들이 폐차 처분했어요. 이게 일반 개인적 가정하고 개인 기업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가 막히는 일 아니에요, 국장님? 네, 일반 민간에서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불합리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가 보유한 폐차 대상 경유 차량은 약 60대. 박 의원은 멀쩡한 수준의 노후 경유차를 일괄적으로 폐차 처분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임대하는 등 관용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7일 낮 12시 32분쯤 영주시 풍기읍 소백산 도솔봉 7부 능선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소백산 능선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1시 42분쯤 주부를 진화했고 오후 2시 49분에 잔불 정리까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로 산림 0.015헥타르가 소실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구시가 내년 1월 19일까지 사회복지시설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펼칩니다. 이번 점검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969곳에 대해 진행됩니다. 점검 사항은 소화장비와 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소방전기 분야 법적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특히 20년 이상의 노후시설이나 재점검이 필요한 시설 등은 민관 합동 안전점검팀을 구성해 전문적인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7일 2023년 경북 프라이드 기업을 선정해 지정서를 수여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철강 설비 부품을 만드는 주식회사 명신과 AR 캐릭터 카드 제조업체 주식회사 보근 등 총 6곳입니다. 경북 프라이드 기업은 자체 연구 개발 능력을 갖추고 국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우수 기업으로 지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총 93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최고장인 4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최고장인은 목칠공예 분야 김보견, 소성가공 분야 이기식, 전자기기 분야 송효섭, 한복 생산 분야 강미자 씨입니다.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이들은 인증패와 동판, 기술 장려금 등을 지급받고 작품 전시회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선정은 지난 4월에 신청한 10개 직종 12명을 대상으로 약 6개월 동안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음에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절기상 눈이 가장 많이 온다는 대설에도 날씨가 포근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12월 상순인데 상순 기온치고는 비교적 높은 기온을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7일이 눈이 많이 내린다는 절기상 대설입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들이 계속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데 이 지금 높은 기온은 8일 날 서울 낮 기온이 16도까지 올라가는 9일은 14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 포근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설에 눈은 내리지 않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춥지 않은 대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교적 기온이 높아서일까요? 최근 며칠간은 미세먼지가 말썽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의 불청객 사만사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겨울 날씨를 대표하는 그 용어가 사만사온. 한 3일 정도는 춥고 사나흘 정도는 이제 누그러져서 추위가 덜 춥고 이제 이런 말이었는데 이 덜 추울 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지 않고 따뜻한 성질로 그 찬 공기가 변질될 때 바람이 약해지거든요. 이때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서쪽에서 중국 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더해져서 공기가 잘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간은 이제 사만사온이 아니라 사만사미로 표현을 하던데 역시 최근 그 바람이 약한 날에는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진 않지만 높아지고 있고 겨울철엔 그런 속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날이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 때는 공기가 흩어져서 공기가 깨끗하고 좀 누그러졌을 때는 바람이 약해서 겨울철에 내뿜는 그런 난방 또는 공장 우리가 그 화력발전 이런 데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농도가 반영이 돼서 높아지는 겁니다. 네, 12월 초입임에도 러시아를 비롯한 중부 유럽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또 우리나라도 올 겨울에 이례적인 폭설이 많이 내릴까요? 그렇습니다. 유럽은 지난해 따뜻하고 눈이 적은 겨울을 보냈거든요. 또 유럽은 올여름에 47도의 폭염, 또 8월에는 그리스에서 산불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올겨울은 시작부터 지금 폭설과 한파로 초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뮌헨에서는 지난 2일 44cm의 눈이 내렸고 모스크바에서도 역시 그 4일 기록적인 눈이 내렸습니다. 또 시베리아 기온은 초겨울 기온치고는 이례적으로 최근 영하 50도에서 5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유럽의 한파는 북극에 머물러야 될 그런 찬 공기, 북극 찬 공기가 유럽 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연성 때문이죠. 이 찬 공기가 만약 동아시아 쪽으로 내려왔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한파와 폭설이 내렸을 겁니다. 역시 그 겨울 내내 이러한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런 기습적인 한파가 우리나라에도 내려올 수가 있고요. 자, 그게 몇 월 며칠 올 거냐? 이건 아직 그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12월, 1월, 2월을 겨울로 보는데 겨울철 동안에 이러한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그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한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년 뒤엔 대학의 절반 이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대학이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SK 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옛 대구 외국어대학교. 각종 대학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고 학생 충원율이 69%에 그치면서 결국 지난 2018년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은 많이 없고 싹 다 가부대야. 그래서 저것도 문 닫는다 하기만에 안 닫고 저러가 땡기고 외국 사람들 많이 와가 하고 저거는 뭐 닫아보고 하면 몇 년 됐어요. 대구 외곽에 위치한 경북 외국어대학교는 이보다 앞선 2013년 폐교됐습니다. 2005년 개교 이후 정원을 한 번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이듬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대구권에서만 총 4개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개 가까운 대학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지방대학들입니다. 2042년부터 2046년까지 국내에서 살아남는 대학의 수는 지금의 딱 절반 수준인 190곳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금도 지방에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은 모집 정원의 절반도 채우기 힘든 상황으로 운영되는 학과도 적습니다. 주중에는 1개 학과만 있습니다. 1개 학과에. 주말에 이제 2개 학과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충원율의 하락세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교수들도 신입생 유치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주로 시간이 날 때 조금 더 작은 중소 군 단위로 찾아가서 직접 친선관계에 있는 이런 지인들을 찾아가서 학생 유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관건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입니다. 유사학과 통폐합도 하고 학문 분야 간에 그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도 하고요. 그런 수많은 작업들을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학 업무에 있어서 효과가 좀 있었지 않는가 싶고요.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와 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봉화군의 대표 겨울 명소인 한겨울 분천 산타마을이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총 59일간 개장합니다. 특히 이달 16일부터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는 산타클로스의 고향인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에서 초청한 공인 산타가 분천 산타마을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색다른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각종 공연과 함께 알파카 먹이주기 체험과 산타 썰매 탑승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